미국 포틀랜드 공항 D.B. 쿠퍼 하이잭 사건. 1971년 11월 24일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댄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행으로의 편도 티켓을 끊었다. 그가 탑승한 비행기는 보잉 727-100 기종의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으로 총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탑승 후 쿠퍼는 비행기 좌석 맨 마지막 줄에 앉아서 근무 중에 있는 스튜어디스에게 메모를 건넸다. 그런데 그 메모의 내용은 자신은 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그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그 후 쿠퍼는 폭탄을 그녀에게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현금으로 $200,000를 오후 5시까지 준비한 뒤 그것을 작은 배낭에 담아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와 뒤로 매는 낙하산 2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했을 때 바로 주유할 수 있도록 연료 탱크 차량을 대기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니까 즉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했을 때 돈과 연료를 비행기 바로 주유를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얘기였다. 이에 그녀는 비행기 기장에게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렸고 기장 역시 관제탑에 이 사실을 알렸다. 저녁 5시 39분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하자 경찰은 그의 요구대로 돈과 낙하산을 준비해서 쿠퍼에게 전달했고 그는 35명의 승객 전원과 2명의 스튜어디스를 석방했다. 그 사이 주유가 완료된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자 쿠퍼는 네바다, 애리조나를 경유하여 주유한 뒤 다시 멕시코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비행기가 남쪽으로 향하자 쿠퍼는 왜인지 모르게 스튜어디스와 인질 모두를 비행기 조종실 안에 몰아넣었다. 그는 기장에게 랜딩 기어를 내리고 여업 장치를 끈 채로 최저 비행 고도에서 최저 속도로 비행할 것을 지시했다. 잠시 뒤 저녁 8시경 기장과 부기장, 항공기관사는 갑자기 객실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 것을 발견했고 8시 15분경 꼬리날개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건 바로 쿠퍼가 비행기 뒷문의 문을 내리고 낙하산을 맨 채 돈을 가지고 뛰어내렸기 때문이었다. 그 후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미국 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 벌어졌고 낙하 예상 지점인 루이스강 바닥을 뒤지기 위해 잠수정까지 동원했지만 쿠퍼는 물론 돈이나 낙하산마저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뒤로 쿠퍼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지만 1980년 어떤 가족이 쿠퍼가 가져갔던 돈의 일부인 약 $5,800를 발견했을 뿐 범인과 나머지 돈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는 약 3명 정도가 있는데 먼저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를 알아보겠다. 그는 쿠퍼 하이제킹 사건 4개월 후 똑같은 방식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의 덴버행 보잉 727기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500,000를 훔쳐 뛰어내렸다. 그는 브링검 영 대학교에서 법 집행학을 전공했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유명한 특작부대인 그린베레의 헬리콥터 조종사로 복무한 경험이 있었다. 체포 당시 그는 아이가 둘이었고 몰몬교 주말 선생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쿠퍼 하이잭 사건만 해도 맥코이는 오히려 그 하이제커를 수색하는 헬리콥터 임무를 받은 주 방위군 소속의 군인이었다고 한다. 이틀 후 그는 비행기에서 발견된 지문과 피해체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고 4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신이 정말 쿠퍼냐? 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도 그리고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감 후 그는 가짜 총으로 쓰레기 운반 트럭을 훔쳐타서
감옥에 정문을 부수고 탈옥했는데 이후 3개월간 도망 다니다가 FBI 요원에게 결국 사살당하고 말았다. 그는 비슷한 수법과 지문 그리고 필체의 일치 때문에 하이잭 사건도 맥코이가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의 범인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 두 번째 용의자는 듀안 웨버다. 그는 1995년 그가 죽을 당시 부인 조 웨버에게 내가 쿠퍼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쿠퍼를 조사해보기 위해 도서관 찾은 부인 조 웨버는 쿠퍼에 대한 책에서 남편의 글씨를 발견했다.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악몽을 자주 꾸었고 비행기 계단에 내 지문을 남겨놨어 라는 잠꼬대도 했다고 한다. 또 그녀에 의하면 집에서 오래된 시애틀에서 타코마로 가는 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본 적이 있고 남편과 시애틀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행 내내 남편이 콜롬비아 강을 바라보며 무척 슬퍼했다고 한다. FBI도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듀안 웨버의 사진과 쿠퍼의 몽타주를 비교해본 결과 3천여 장의 사진 중에서 듀안 웨버가 가장 일치한 사진으로 인식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 역시 확실한 증거는 없다. 마지막 용의자는 존 리스트이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정확한 이유 없이 몰살하고 18년 동안 잠적한 살인마다. 우선 쿠퍼와 외모가 닮아서 의심받았고 체포 당시 리스트의 계좌에는 정확히 $200,000가 있었다. 하지만 리스트 자신이 쿠퍼가 아님을 주장했고 잡힌 시점에서 최소 리스트는 종신형이 확정된 상황이라 굳이 추가 자백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기에 FBI도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 보통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는 사형이 확정되었고 사형 집행을 유저지주가 가급적 회피한 탓에 집행을 대기하는 상태에서 수십 년을 생활하다가 2008년 폐렴으로 사망했다. 그렇다면 진짜 쿠퍼는 어떻게 된 것일까? 낙하 직후 쿠퍼의 사망을 주장하는 쪽은 당시 기후와 낙하 예상 지점을 고려했을 때 산속의 강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가 동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반해 쿠퍼의 생존을 주장하는 쪽은 시신과 나머지 돈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5,800가 발견된 곳이 그가 추락했을 예상 지점과 꽤 먼 거리였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사건 당시 몽타주를 보면 그는 사건 발생 시점에서 이미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이었고 그 상황에서 현재 40여 년이 더 지난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겼으므로 그가 현재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FBI 역시 45년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끝내 2016년 7월 8일부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 범인의 진짜 정체는 영원히 알 수 없을 듯하다.